아니에요. 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개념 북콘서트 북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공연예술계열 교수 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크게 치세요. 크게. 네, 한 3,000명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 좋습니다. 오늘 최초로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오후나 저녁 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침 시간에 건강하게 상쾌하게 북콘서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의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정말 핫한 주제입니다. 건강, 다이어트, 음식 이러한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아마 연상이 되실 텐데 네,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제목이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요 제목입니다. 요 책을 쓰신 아놀드홍 선생님과 바로 책을 또 소개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제자이신 에스터 김님까지 모시고 오늘 다양한 건강 이야기 또 운동 이야기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하시죠.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홍의 제자이자 지금 트레이너와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터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이버 TV 생중계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살짝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마침 타이밍이 좋네요. 또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식욕이 떨어지는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심을 뭘 먹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식욕이 빡 떨어질 수 있고 메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또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생각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워줬던 몸을 깨끗하게 채우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강제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바빠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아침을 챙겨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아침을 그냥 강제적으로 거르고 나오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책에 보면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16대 8, 20대 4, 뭐 이런 종류가 많던데 그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일 궁금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16대 8인데 저는 12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람이 문제가 된 게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지. 뭐 12시간 금식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녁을 10시에 먹었다면 밤에 야식을 10시에 먹었다면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바쁜데 뭐를 먹겠다고 시리얼에다 우유를 쳐먹고 가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은 12시간부터 하자.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16대 8이에요. 16시간 금식에 8시간이죠. 그러면 저녁을 6시 먹으면 오전 10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 20대 4도 있고 22대 2도 있고 뭐 4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5대 2라고 5일은 정상적으로 먹고 이틀만 600칼로리 이하의 저칼로리를 먹는 거죠. 그럼 수요일 날 600칼로리 먹고 일요일 날 600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틀을 나눠서. 그래서 무슨 방법을 좋아하세요? 저도 16대 8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참고를 해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씩은 조금 더 짧게 잡아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저도 사실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 컨디션이 괜찮을 때와 혹은 잠을 못 자고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씩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날씬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중학교 시절에 90kg가 넘게 나가셨다고 해요. 근데 정확히는 중2 때 89kg를 찍었고요. 제가 첫째 아기를 낳고 나서 92kg까지 쪘었어요. 와, 정말 최근까지 그러면은 쭉 그렇게 90kg대였다가 아놀동 선생님 만나고 나서 변신이 되신 거죠? 간헐적 단식으로? 아니요. 빼고 왔어요. 네네, 좀 빼고 갔습니다. 그 모습으로 못 왔겠죠. 좀 빼고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도 하시고 코치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회도 출전하고 사람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십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네. 그러면 그 아놀동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간헐적 단식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신 어떤 그 뭐 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요. 제가 원래는 예술 기획 쪽 일을 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공연 예술 쪽 기획도 하고 있었는데, 제일 큰 계기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됐어요. 임신 중에 이제 둘째를 갖고 있었을 때 무리를 했는데, 둘째가 24주 3일 만에 770g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초국소 이룬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게 태어나서 4개월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목에,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의 연골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나와서 요게 캐뉼라라고 하죠. 이 삽관을 한 다음에 거기로 숨을 쉬었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빠지게 되면 한 10초 만에 죽을 수 있는 아이였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룬둥이들이 갖고 있는 폐질환, 뭐 심장, 다양한 뭐 호르몬 쪽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았어서 거의 한 달에 한 2-3번씩은 응급실 실려갔던 것 같아요. 아기가 많이 죽을 뻔했었고, 지금도 7살인데 아직 못 걷고 있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건강은 정말 제일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쵸. 네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아기가 그렇게 일찍 태어나고 난 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가족들이 전체가 다 변했기 때문에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산이라던가 아니면 여자들의 건강, 그리고 건강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고 하려고 지금은 대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사연이 있는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거를 겪으시면서 훨씬 더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걸 전도해주고 싶고 하는 맞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먹으면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두가 원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없대요. 미안해요. 없네요. 그런 건 없고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거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그리고 조절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무조건 여러분 노폐물이 발생해요. 그럼 결론은 많이 먹는다는 건 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차는 거죠. 그 노폐물이 하는 게 노화, 암을 만들고 여러 가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에 쓰레기가 많으면 매연이 많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적게 먹고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많이 먹는다고 배가 부르고 적게 먹는다고 배가 고프다?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 명품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선물 중에 꽃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감동적인 선물 좋아하죠. 그럼 네, 뭐 이런 책 너무 좋죠. 좋은 지식을 채워주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몸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받고 싶으면 계속 내 몸에서 신호를 내야 되나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제 거를 빌려드리죠. 네, 나오나요? 네네. 그래서 네, 나오나요? 나오면서 안 나오면서 번갈아서 네. 일단 해볼게요. 네네. 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몸은 살기 위해서 계속 배고픔 신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입맛에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럼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죠? 배고픔 신호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고 느끼지만 또 배고픔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영원한 배고픔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음식은 먹으면은 배부름이 오래 가요. 배부름이 오래 간다는 건 식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먹어도 배가 고프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과연 나는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새치 혀를 위해서 먹는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배고픔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네. 좀 질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깊은 헉이 있잖아요. 그 공복감을 잘 못 견뎌요. 너무 허한 느낌. 근데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할 경우에 그 긴 시간 이렇게 비워져 있을 때 그 위에 대한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위가 이렇게 많이 비어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밥을 그렇게 너 걸으면 맞아요. 예. 위상한다. 맞아요. 위산이 나온다. 뭐 이런 위산 거. 때문에 망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속이 따끔거리고 그러시는 분들은 물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데 잘 벼를 심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서 바닥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가 들어갔었을 때 우리 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위가 있으면 물 코팅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그게 말라 있으면 위산이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틈새로. 네. 네, 그래서 속이 쓰리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오히려 우리 몸은 비어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내 몸을 청소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비워준 만큼 좋은 것들로 충분히 잘 챙겨줘야겠죠. 네네네, 충분한 양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more food, more hunger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나는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많죠. 대부분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그러니까 정말 영양이 없는 것들, 충분한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양만 양껏 있다거나 아니면 먹는, 맛만 있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중독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그쵸.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 점점 지속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것 위주, 당이 들어간 것 위주의 정제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게 되면은 네. 돌아서면 배고프고 혹은 드시면서 다음번에 뭐 먹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이고 거기까지. 그렇게 옵니다. 근데 네. 제가 되죠? 괜찮죠? 제가 그 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굶으면 위 망가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입원하면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면 굶겨요. 그냥 수액만 줘요. 그럼 병원에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많이 먹어서 적게 먹어서 위가 망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야식 먹고 치킨 네, 먹고 맞아요. 이제 기름진 거 먹고 네, 심심하면 뭐 먹고 우울하면 뭐 먹고 기분 좋으면 뭐 먹고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인생을. 네, 미안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왜냐면 지금 건강 전도사이시긴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먹는 걸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실천하기 좋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우리가 단식을 하고 할지에 대한 플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1차적인 거, 가공식품이 아닌 걸 드시면 돼요. 내가 딱 눈으로 봤었을 때 저거는 고기구나, 저건 고구마구나, 사과구나를 알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도대체 저거는 뭘로 만들어졌지를 알 수 없는 것들은 1차적으로 배제를 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 다른 데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식품 포장지 뒤를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러면 보통 신경 쓰시는 분들은 뭘 보시냐면 영양 성분표를 보세요. 네, 탄단지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네. 먼저 체크를 하시는데요. 그거에 우선 해서 보셔야 될 것은 재료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식품 첨가물들은 들어있지 않은지, 향미증진제, 뭐 점도 증가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말 특이한 거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생각을 그냥 한 거지만 뭐 PNG24 이게 뭔지 도대체 우리는 알 방도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식품에서 들어가도요. 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거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숨은 당이라던가. 네네. 사실 우리 몸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시럽이라든지 액상가당 이런 그런 설탕 대체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이유가 그런 설탕 대체제들을 먹게 되면은 원래 설탕은 한 20% 정도만 간에서 해독을 하면 됐는데 한 80% 정도를 해독을 해야 되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우리가 안 좋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 최소 몇십만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사람들이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먹으면서 몸이 적응을 하면서 변화를 해왔는데 네. 요즘 개발된 것들, 화학적인 공정으로 추출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기껏 해봐야 5년, 10년 이렇게밖에 개발된 지 안 됐어요. 개발 굉장히 짧죠. 네네.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칵테일 효과를 낼지는 사실 어느 기관도 연구해서 검증을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용도 필요하고요.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 이게 사실 기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충분한 검증을 안 합니다. 그게 일례로 그런 게 있죠. 가습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게 그런 것들을 걸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같아요. 지금 이 물을 했잖아요. 뭐 이 물을 봤을 때 이 겉에 있는 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 만든 게 포탈레이트라는 환경 네네. 독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 이 독소는 나빠. 하지만 이 속에 있는 물은 그래도 괜찮은 물이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얘도 나빠, 포장지도 나빠, 속에 있는 애들도 나빠. 그럼 완전 나쁜 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해요. 저는 8대2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네. 80%가 좋으면 20% 나빠도 괜찮다. 학교 다닐 때 평균 80점 하면 그래서 반에서 욕은 안 먹는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철칙이 있단 말이에요. 365일 중에 80%는 좋은 걸 먹자. 나머지 20% 생일날 뭐 어머니 생일, 뭐 친구 생일, 그다음에 뭐 연말 행사,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가끔 쓰레기를 먹어도 나는 괜찮아. 하지만 1년 365일 다 그렇게 먹는다면 양심 좀 지켜라.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뻐 보인다고 메이크업 했죠. 그거 다 환경 독소고요. 손에다가 비싼 돈 주고 네일 아트 했죠. 다 독소고요. 오늘 옆 사람들한테 냄새 날까 봐 방향제 뿌렸죠. 다 독소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소 그냥 다 독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독소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차이는 달라요. 왜? 집에서 굳이 내가 립스틱을 바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독소라고 모르니까 집에서조차도 그걸 하는 거. 저는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가장 큰 게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커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하루에 뭐뭐 드시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물이죠. 물을 한 500ml에서 2리터 정도 마시고요. 그리고 블랙커피, 허브티 뭐 요 정도는 공복 상태에서 먹어주고요. 네, 지금까지 공복이니까.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죠.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8,000보 걸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푸시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친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클을 한 30분 정도 탔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요? 네, 그게 오늘 아침 일과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되고 하면은 어떻게 드시는지. 그러니까 오후 되면 일단은 오늘은 피디님 오늘 소개해 주신 분이 밥을 사준대였고 맞아요. 점심 예약. 네, 갈비탕 예약이 돼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갈비탕을 먹을 거고요. 집에서 먹으려고 오늘 두부를 준비해놨어요. 두부김치 오늘 메뉴로 해놓고 왔었죠. 네,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배고플 때 뭘 만들다 보면 급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삶을 미리 예정하지 않으면요. 뭐든지 대충 살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얼 먹을지 미리 생각을 해두면 그걸 먹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망가져요. 다이어트는요.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네가 지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것이고 네가 지금 보아야 될 걸 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볼 거고 네가 지금 들어야 될 걸 듣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는다고 얘기해요. 네. 다이어트, 인생 모든 똑같아요. 계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이 그날 살죠. 네. 그럼 우리 안홀동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26년 동안 처음에 퍼스널 트레이너로 시작을 하셨고 바디빌더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26년 동안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면서요. 다 해봤죠. 그거를 한번 실패했던 것 또는 막 주의할 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뭐든지 다 실패죠. 인생은 끝까지 하지 않으면 실패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체지방을 쟀더니 한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에 저탄고지를 섞어서 간단 키토라고 그래요. 간헐적 단식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데 유튜브 제목 아닌가요? 네, 봤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나름 체지방 10%대 초반 유지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배고픈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돈 주고 몸에 나쁜 건 먹지 않아요. 그거 자해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왜 돈 주고 병이 먹고 병이 나서 돈 주고 병원 가서 몸을 고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죠. 예, 이 길로 가면 끝이 나락이라는 걸 알면서 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이어트는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먹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입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 게 제가 건강전도사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영원한 건 없는데 그나마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는 제가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솔직히 저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면 더 이상의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네네. 나올 게 없어요. 지금까지 2만 가지 넘는 다이어트 정말 방법이 많죠, 나왔어요. 종류가. 예. 예, 근데 상업성 논란에 빠진 다이어트 방법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빠진다, 이걸 뭐 안 빠진다 믿지 마세요. 멍멍이 소리입니다. 예, 제발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 믿지 마시라고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전신 지방 흡입까지도 하셨었던 그 네, 애떡이님이 맞아요. 경험이 있으신데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간헐적 단식으로 좀 건강한 삶을 살면서의 그런 어떤 변화점 그런 걸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려놓기 싫고 어려운 길은 가기 싫고 이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 맛있는 디저트는 포기하기 싫은데 운동은 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뭐 큰 효과가 없고 계속 살은 쪄가는 것 같고 그다음 또 상업에 조금 저도 기가 팔랑귀라서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아비만이었다 보니까 그런 멘트에 혹했죠. 어렸을 때 소아비만이었던 사람은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방 흡입을 통해서만이 뺄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혹해서 그래서 전신 지방을 다 했어요. 뭐 복부, 팔, 다리 다 했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잘하는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하는 후관리 같은 것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배에 지금 요철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플랫하지 않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지금 한 10년 동안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건강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죽을 각오로 올라갔거든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날씬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진짜 여기서 혹시나 만약에 죽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 이유는 남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저의 체형은 근육이 원래 많아요. 그리고 근골격 자체가 워낙에 높아요. 근데 기준을 훨씬 더 낮은 사람들에 대고 저는 키도 180이거든요. 180이세요? 네. 아, 큰 거는 아까 보기는 봤는데 더 크셨네요, 생각보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웬만한 남자들보다 근육이 아마 많을 거예요. 34, 35kg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5살, 6살 때부터 수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어깨 보면 아시죠? 어깨가 웬만한 남자보다 넓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나는 왜 40kg 대 50kg 대 50kg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되지? 심지어는 키가 182여도 50kg인 모델들도 있고요. 그거랑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맞추려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으나 효과를 못 봤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사실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저는 감히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방황을 통해 찾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저희 스승님도 하신 말씀처럼 평생 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그걸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는 끝? 그런 멘트들 많잖아요. 더 이상의 다이어트는 없다. 이걸로 끝내자. 뭐 이런 멘트들 많이들 업체에서 내보내시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저도 그쵸. 다이어트를 간헐적 단식 통해서 저도 체지방률이 한 여자는 한 7% 정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들보다는 5% 정도가 더 높아요. 근데 17% 정도면은 사실 저는 한 16%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생리불순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지방을 내려도 사실 조금 아프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회 때문에 내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또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이들 말씀드리는 게 이 키로수 체중 가지고만 판단하지 마셔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원님들은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고 갑자기 무너지고 쟤는 저렇게 맛있는 거 다 먹는데도 나보다 날씬해. 난 이렇게 운동하고 먹을 거 안 먹는데도 쟤보다 뚱뚱해. 그것 때문에 또.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누군가는 봤었을 때 워너비 몸매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그런 또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내적 행복을 먼저 찾아야 몸도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이어트는 주제 파악이다. 질을 봐야죠. 아니 육식 동물로 태어났는데 왜 초식을 합니까? 반대로 초식 동물로 태어났는데 왜 육식을 해요? 장미꽃을요. 색깔은 바꿀 수 있지만 백합은 안 되거든요.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본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네. 제가 죽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네, 오늘 화나네요. 진짜 날씨도 추운데 열받네, 진짜. 네.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인정하면 내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그들은 뼈대도 다르고 골격이 다르고 본인이 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력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결론은 저같이 타고난 어깨가 넓은데 어깨를 좁게 만든다면 깎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몸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델 같은 몸 가지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응아 바르면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인정하세요. 인정해서 그 대신 내 몸에서 최고의 모습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모델이 키 크면 세계적인 모델 돼요? 그러면 장윤정이라는 모델은 존재하지 말아야죠. 키도 작은데 모델 치고. 근데 비율이 좋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론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마르다고 예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체형에서 가장 이쁜 모습을 가지라고요. 봄날 아줌마 정다현 씨 같이 그분 1m 53인데 진짜 보면 알아요. 너무너무 네, 네. 저는 탄탄하시죠? 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갖고 남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 그쵸. 참 불쌍해요. 네, 안타깝죠. 마음은 다이어트는 이해하지만 안타까움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있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는 거다. 다이어트는 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남 얘기 듣고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남이 하래서 야 너 살쪘다. 왜 남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존감 높은 사람들 많거든요. 제 주변에 저건 네.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살 좀 빼 그러면 야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나요. 어설프게 남의 말 듣고 다이어트 해갖고 몸 망가져갖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네. 제발 플리즈 본인을 좀 사랑하시는 게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본인을 사랑하고 내적 행복을 찾아라 이런 얘기 해주셨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 스토리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정말 많아요. 몇 분이죠? 총 여태까지? 저희가 1년에 3기수를 뽑는데 네. 한 거의 80명 정도가 1년에 거쳐가신 것 같아요. 엄청나네. 지금까지 네, 재능 기부로 11년 동안 저희 대장님께서 네네네. 해오셨으니까 몇천 명 되죠. 어떻게 한 분 한 분 좀 기억에 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사연을 제가 갖고 계신 기억할게요. 분이? 네, 기억은 제가 할게요. 일단 애써긴 기억나고요. 저 그쵸, 뒤에 우리 제자분이시죠. 고은석 작가님 와 계세요. 반가워요. 예, 100일간의 약속인데 저분은 재능 기부로 청년공간 이음이라는 그 일자리 카페에서 네. 아이들 프로필을 재능 기부로 찍어줘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기부라는 게 재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또 재능을 나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계속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암에 걸렸던 우리 최경희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네. 저한테 오더니 자기 암 때문에 투병해서 살찌고 여자로서 매달 하는 것도 잃었대요. 어이구. 근데 50일 만에 막 달려오더니 대장님 사랑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다시 여자가 됐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저를 제발 좀 뽑아주세요. 그때 왜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를 임신시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무정자증이 생겨요. 살찌면. 그러더니 이 친구가 또 임신을 시켰다고 저한테. 그래서 태명을 100일이라고 지어준 적도 있고요. 인생을 바꿔주셨네요. 무궁무진.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출산에 또 기여한 사람들. 그러네요. 네. 큰 기여죠. 네, 그리고 임신이 안 되는 제자도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찌면 죄악이에요. 애도 안 생기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 에스더같이 직업이 또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도하는 트레이너로 바뀐 친구들도 피트니스 많아요. 모델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녹색창에 아놀동의 100일간의 속 치면 응모하는 방법이 쭉 나오니까 인생 바꾸고 싶으시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댓글 혹시 좀 달렸나요? 댓글 뭐 질문 같은 거 나왔으면은 한번 받아볼까요?
댓글을 그럼 좀 준비해 주시고 현장 질문도 한번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월동 선생님과 또 우리 에스터 김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동안에 제가 교수님께 반대로 질문을 좀 네네네. 드릴게요. 좋아요. 네. 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수면 말씀하시는 분, 그다음 먹을 거 시기, 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운동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끝까지 해야 되니까 유지하는 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정신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심정을 멈춰보세요. 못해요. 못하죠. 네. 안 돼요. 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력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식욕은요, 배고픔은요, 사람이 물 속에 잠수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잠수 몇 분 할 수 있어요? 5분 할 수 있어요? 10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해녀면 한 10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못하죠. 못하죠. 예. 그러면 결론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신력으로 식욕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정신을 놓으면 손은 입에다 뭘 쳐넣고 있을 겁니다. 네, 절대.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몸이 배고픔과 배부름에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배고플 때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배가 부르면 렙틴이 나와요. 얘들이 뇌까지 전달이 돼야지만 진짜 배가 불러요.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나와도 뇌까지 전달이 안 되면 계속 뇌는 배고파요. 그래서 고도비만이나 살이 찌신 분들 공통점이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먹어도 렙틴이 나오지만 뇌까지 안 가니까 이는 계속 배가 고프다 생각하니까 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정답이 있나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자꾸 신호를 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호라는 거는 네. 우리가 목마름의 신호도요, 배고픔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목마른데 라고 느끼는 건 이미 몸에 탈수가 진행 중인 거라서 네. 대부분은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각수가 부족하고 아니면 엔진 오일이 부족하고 이러면 각각의 등이 켜지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배고픔으로 오는데 이거는 영양소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정적인 허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거 물이에요.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네네네.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물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도 배는 찬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몸에서 대사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뭐랄까요? 면역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전해질 이런 것들 다 물이 아니면은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체중 25kg당 1리터 정도.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살찌신 분들은요, 거의 얼죽아예요. 얼음물 뭐. 네네네, 얼죽아요. 진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물은 안 마시면서 하루에 얼죽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3잔씩 엄청 드시고. 드시죠. 예. 네, 근데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영어 이름에 그 플레임이라는 불꽃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염증을 쓸 때도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우리 몸에 염증 반응, 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걸 자꾸 내리기 위해서 차가운 걸 의식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까 오시자마자 이 생수 이거 한 병을 그냥 한 잔처럼 그냥 바로 원샷 하셨어요. 지금 안원동 선생님이. 네. 물을 평상시 얼마나 드세요? 저는 하루 계산은 안 하는데 네. 하루에 한 4리터, 4리터. 5리터. 왜냐면 몸이 크잖아요. 그쵸. 네, 키도 몸이 크시고.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그렇대요. 왜 사시는데요? 그 정도면 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 톤 내시네요, 그죠? 아니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혀에서요 아밀라제라고 침이 네. 1.5리터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서 2리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췌장에서 췌장액이 2.5리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담즙 1리터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장관액이 3리터예요. 그럼 계산하면 10리터란 말이에요. 굉장하네요. 10리터의 액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몸의 수분이요 체중의 70% 정도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액이 나오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12만 5천 킬로의 혈관 길이가 있어요. 12만 5천 킬로
대충 답 안 나오는데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렸다고 되면 돼요. 그러면 그 혈관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 그걸 밖으로 배출하려면 최소한 2.7리터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호흡으로 하루에요 1리터 정도로 해요. 네. 그다음에 소변으로 1리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땀으로 200ml 뭐 이런 식으로 대변 100ml에서 2.7리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그게 디톡스예요. 독소를 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호흡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죽어요, 사람. 그래서 왜 물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겨울에 답은 딱 나와요. 후하면 습기 차죠. 네. 그게 수분하고 함께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결론은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헐떡대요. 고도비만 아이들 공통적이 보면요. 맞아요. 숨 많이 차시더라고요. 힘들어하죠. 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요. 아이고. 거기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을 먹으면 그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많이 헐떡대면 내가 수분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비 있는 분들 공통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요. 그쵸. 그래서 물 먹으면 수분 채워져서 변비 없어진다는데 왜 하루 종일 물 먹었는데 안 되냐요. 아직도 덜 찼어요. 더 먹어야 돼요. 많이 고갈됐기 더 먹어야 때문에 돼요. 충분히 네, 더 먹어야 된단 드셔야 말이에요. 된다는 얘기 네. 그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희 이 촬영장에 하루 종일 있으면은 여기 청소 못 하잖아요. 발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질병과의 싸움도 하고 모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안 잔다는 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요. 배출이 안 되면 몸에 체중이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쌓이겠죠 뭔가. 당연하죠. 쌓이겠죠. 그래서 물 그다음에 수면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푹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그것만 해도 조금 살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기에 얘기시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스트레스 관리예요. 아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억지로 참고 그게 또 스트레스 반응이 되고 그러면은 코티졸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더 염증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운동을 알려드린 사람이지만 운동의 중요성 가장 마지막으로 둬요. 네. 마지막으로 물, 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식이, 그 다음에 운동. 네, 그렇게 네네네. 그 책에 보면 클린 푸드를 좀 많이 먹어라라는 얘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추천해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네. 근데 클린 푸드 하면은 여러분들 딱 정해드릴게요. 제가 애매하면 정하는 게 좋아요. 질소가 들어있는 포장지에 들어있는 거, 어떤 환경 포장지에 들어있는 거 그건 음식 아니에요. 그냥 정크, 뭐 심한 말로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할게요. 쓰레기라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 봤을 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 닭도리탕이다. 소불고기다. 사과다. 빵이 뭐 이런 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음식입니다. 근데 빵도 음식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몰라요. 빵은 땅에서 자라나요? 아니면은 제과점에서 자라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흙에서 자라는 거. 흙에서 자라는 건 음식. 그러면 흙에서 자란데 소, 돼지도 음식이죠. 하지만 제과점에서 자라거나 식품회사에서 자라거나 떡집에서 자라거나 이런 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가 클린푸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쪼개놓은 것들 블렌더로 갈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슐린 수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약간 요리, 요생남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요리하는 걸 취미로 들이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드실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김치찌개 요즘 밖에서 먹으면 어떤가요? 옛날에 집에서 끓이던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달지 않나요? 달달하죠. 맞아요. 김치찌개도 국물 자체가 네,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당을 넣지 않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독되는 맛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 게 깔려 있으면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드시는 것보다 사실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해서 정말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해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건강 요리 해주시는 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마음 건강에도 좋아요. 네네네. 네. 평상시 어떤 거 요리해서 많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프리카나 오이 이런 것들, 야채, 잎채소는 사실 제한 두지 않고 먹고요. 그 외에 요리를 할 때는 전 새우 감바스 이런 것도 많이 먹어요. 맛있죠. 네네네.
네, 흰다리 새우 사다가 네. 거기다 올리브유랑 그다음에 뭐 마늘 플레이크 네네. 이런 것들 직접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끼 먹을 때 저는 되게 많이 먹거든요. 어. 아니면은 뭐 돼지 앞다리살 이런 부분들도 음. 같이 야채랑 같이 해서 다시마도 같이 끓여서 먹어요. 어. 네, 보통 국물 내고 버리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다시마를 같이 넣어서 먹게 되면은 음. 뭐 소금이라든지 간장 이런 거 간 전혀 안 하고도 잡내도 잡아주고 너무 맛있거든요. 같이 아. 드시면. 다시마 네네. 추천. 우리 선생님은 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댓글 네, 좀 달렸나요? 오세요. 예, 빨리 오세요. 오셔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뭐 생방송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네 지금 네, 물 감사합니다. 네. 여러 네. 질문들이 네.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질문이 질문들 있습니까? 중에서 왜 간헐적 웃으세요? 네. 단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호르몬 대사가 무너져가지고 저혈당을 일으킨다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떠한 다이어트든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내가 그리고 특히 저체중인데 살 더 빼겠다고 죽어요. 다이어트하다 죽어. 위험해요. 그러니까 네. 보통 다이어트는요 정상 체중을 넘어간 분들이 하는 건데 되게 이상한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 됐어요. 정상 체중인데 그걸 더 빼겠다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물어봐요. 죽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까짓 거 몸매 안 이뻐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간헐적 단식 하시려면 저혈당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뭐 어떤 대사성 질환이 있거나 병이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체중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 돼요. 욕심내서 큰일 빼지 납니다. 않으시게끔 네.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 무기력증을 해결하면서 업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에너지를 한번 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제가요? 네. 뭘 저한테 달라고요? 아니 뭘 주는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그러세요. 네. 저 어떻게 하트라도 한번 먹어보실래요? 짠. 네. 하트로?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시던지. 네, 힘을 주셨고 또 이분께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앉아서 보통 뭐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렇죠. 네. 뭐 학생들 또는 뭐 직장인 분들도 책상에 많은 시간 앉아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그럴 때 그냥 꼭 일어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운동법 있을까요? 자 보세요. 물병 마침 또 예고한 것 같이 있네요. 자 보세요. 진짜 이거 운동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거 운동 많이 돼요. 어우 야 벌써 느낌이 와. 이거 하시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다리 안쪽 근육하고 남자들한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질 겁니다. 뭔지는 대충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끼셔도 되고 이렇게 낀 다음에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운동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없어요. 안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벌 받으실 겁니다. 네. 그래도 하겠다고 질문하신 분한테 또 너무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다는 게 좋고 나쁜 게 있어요. 네. 하기 싫은데 뭐라도 편한 걸 찾는 거잖아요. 세상에 편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운동 굉장히 도움되고 평상시에 앉아 계실 때도요. 쩍벌하지 마세요. 저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이걸 껴놓고 이렇게 조이는 것만 해도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할 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다리를 벌리면 이게 허리를 숙일 수도 있지만 다리를 붙이면 허리를 숙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얘를 모으는 사이에 허리가 펴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살찐 사람들 공통점이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폐가 쪼그라져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허걱대죠. 이걸 좀 피세요. 가슴을 좀 피세요. 네, 가슴을 피시고 다리를 딱 모아주시면 이것만 해도 살 빠진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렇죠. 자세를 좀 잡고 그러면 네. 상체 쪽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하체 말씀해 주셨는데 상체 운동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앉아서? 네. 일단 마이크 스탠드를 자처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제 전문이었는데 이게 내전근이거든요. 내전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의 코어 쪽으로 이걸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내전근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얘가 X자로 돌아가고요. 혹은 반대로 너무 강하게 되면 O자역으로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전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요실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시려다 보면은 몸 구부정하고 못 하세요. 분명히 가슴을 활짝 열게 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 구분등이라 그러죠. 요게 바로 펴지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척추 길이끈 그리고 복직근 쪽 바르게 유지하고 어깨 최대한 승모가 올라가지 않게끔 꾹 내려주시는 바른 자세만 유지하더라도 요거 5분 이상 못 하세요. 구부정하게 계시는 분들은. 네, 그거 굉장히 도움되고요. 아니면은 가슴 운동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 가슴이 처졌다. 아, 나는 진짜 가슴이 처졌다. 특히 여성분들도 고민스럽지만 남자들 가슴 처진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가슴 달린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남자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서 가슴이 처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처졌다면 살 빼면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도 처졌다면 여기서 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동작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여기서 객석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네. 와우.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가슴이 쭉 올라와요. 오, 잘 따라하시네요. 네. 이것만 해줘도 처진 가슴 올라갑니다. 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그 말씀이시니까 매일매일 우리 앉아있을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움직이시니까 기왕 또 우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약간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또 한번 앞으로 새로운 동작 같은 거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뭐 근무하시다가 뭐 공부하시다가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키가 크시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진짜 자주 하는 건데요. 지하철에 의자에 앉았다가 잠깐 엉덩이만 바닥에서 살짝 띄고 이렇게 앉아보는 거예요. 홀딩 스쿼트.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여러분 보는 사람 없어요. 다 진짜 핸드폰 보이라고 정신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옆에 누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하철 제가 오늘 낙성대에서 홍제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람을 맞춰놓고 10분 간격으로 잠깐만 50초 정도만 버텨줘도 이것만으로도 운동이 정말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여자나 남자나 어떤 부위가 처지면 제일 보기 싫은 줄 아세요? 엉덩이요. 엉덩이. 이거 엉덩이 업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일에 서 계실 때 있잖아요. 서 계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종아리 모양도 예뻐지고 우리 다리가 제2의 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피가 내려갔다가 가장 올라오기 힘든 데가 종아리 쪽. 그래서 종아리가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줘도 종아리 붓는 거 많이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수. 일상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거 고수예요. 고수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아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 같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할 때만 하고 놀 때. 잘 놀지 못하는 것도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운동을 정해놓고 매일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동할 시간이 30분이 없대요. 야 5분씩 6번 하면 30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아. 내가 없어. 그러면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고수. 그냥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수. 그래서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한 6층 이하면은 무조건 걸어 다닌다. 근데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니냐? 계단 올라갈 때 그냥 발바닥을 다 붙이지 마시고요. 종아리 떼세요. 그러면 카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종아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실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그냥 종아리 들고 올라가세요. 네. 6층 이하면 무조건 걸어 다니시기. 네.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타지 말고. 네, 엘리베이터. 그리고 종아리 살짝 이렇게 까치발식으로 해서 앞만 맞아요.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계단 같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횡단보도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가 안 바뀌잖아요. 지하도가 있으면 지하도로 건너는데 지하도가 없어. 횡단보도 건너야 돼. 근데 계단이 있으면 저는 맨날 이것만 해요. 네, 이런 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한쪽만 하면 짝짝이 되니까 반대도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횡단보도 바뀔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맨날 이것만 해. 맨날. 그러면서 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제가 그 중학생 때 고도 비만이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거였어요. 진짜 오랫동안 거의 한 통학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서서 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장안평역까지 타고 다니는데 거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파여 있어요. 절대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고 다리 들고 다니고 늘 이게 생활화가 됐었습니다. 그 현장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볼게요. 혹시 나 이 체형이 어떻게 좀 괜찮은 건지 또는 뭐 조금 이렇게 좀 코칭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현장에서 한번 특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왔나요? 네. 자 여러 가지 또 질문이 많이 달렸는데
이 질문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심만 하고 실행 못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독설이 예상됩니다만, 네. 아니에요. 저희 대장님 자꾸 혼내고 계신데 많이 혼내셨죠 오늘. 제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건요, 제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서 말하니까 진심이에요. 칭찬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23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맨날 좋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됐으면 채찍을 가야죠. 그쵸, 사랑하니까. 네. 저 생방송 들어오신 분들 사랑한단 말이에요. 화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오늘 좋은 시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정 어린 그 강한 조언이었던 거죠. 그럼요. 네, 네. 네, 근데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하고 효과를 내는 게 제가 보니까 이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야식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럼 나는 그걸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계단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 수직 상승하는 그런 정말 가파른 계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계단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지점에 다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꾸준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딱 하나 같아요. 네.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작은 거라도 해보세요. 방금 했던 그래 그럼 나 아놀동 말대로 푸시업 1개만 하겠어. 그 1개가 2개 되고 어느 날 1000개 하는 내 모습을 보지, 1개가 없는 상황에서 1000개는 없어요. 그렇죠. 네, 백지장도 맞대면 맞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부터 1개씩. 지금 여기 보니까 간헐적 단식 2개월 차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배가 조금씩 들어가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효과를 조금씩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내용이 궁금하다는 분도 계신데 지금 다 책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또 읽어주시면 되고요. 진짜 마음을 저희가 3명의 저자들이 정말 맞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경험을 사골처럼 우려내서 쓴 책이니까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저자가 3명이라 인세가 3등분해요. 아이고, 네, 힘들어.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제 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야식 한 달에 한 끼를 줄여서 책을 사서 선물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14,900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꼭 사보시고 재미없으면 반품하세요. 제가 받아줄게요. 근데 정말 감동은 있어요, 이 책. 왜냐하면 저는 7년 동안 간헐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7년 동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해보지. 내가 회원들이 SBS 스페셜에서 간헐적 단식 나오는데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빼는 다이어트가 나왔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단 해볼 거야. 근데 그게 7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근데 책에 있죠.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초반에 저도 실패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빵떡 과자를 온 없이 먹었더니 살이 찌고 오히려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경험을 쓴 거고, 3년차 임세찬, 1년차 뭐 애써김, 3년에 겪는 고통과 1년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 꼭 사보시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물하세요. 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읽고 잘 실천만 한다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신 분들처럼, 그렇죠. 실천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또 많은 그 댓글들이 달렸는데 아이언맨 도와줘요. 가라 내 살들아. 이런 건 뭐죠? 재밌는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계시고.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또 에너지 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요즘에 살쪄서 살찌셨대요. 복부가 없어요. 근데 살짝 있나 없나만 보여드릴게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때는. 있나요? 네. 네, 요즘에 너무 있으신데요. 네, 요즘에 좀 살이 쪘어요. 근데 네. 이게 본능 같아요. 겨울에 저 인류도 사람들도 겨울잠을 잤다고 얘기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겨울 되면 지방을 축적하려고 하고, 추우면 추울수록 에너지 발산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을 끼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나 가을 되면, 그러니까 천고마비가 가을 되면 식욕이 느는 게 겨울의 추위에서 벗어나고
못 먹을 걸 미리 대비해서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활동량이 많아지고 먹을 게 많은 게 빠지는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살찐 너희들은 뭐니?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왕자가 있으신 것 같다는 얘기였고, 그렇죠. 현장에서 혹시 조금 질문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아침에 하는 운동과 저녁에 하는 운동 중에 뭐가 효과가 좋은지. 사실 사자가 사냥을 언제 하죠? 배가 부를 때 하나요? 아니면은 정말 배가 고플 때 하나요? 그들은 매일같이 사냥을 하지 않아요. 며칠 동안 굶었다가 정말 배가 고플 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가장 집중력이 좋고요. 그들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냥이에요. 물소한테 뿔에 받치거나 이럴 때 잡히면 죽기 때문에 들이받치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이 넘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해요. 네, 집중도 훨씬 잘 되고요. 우리가 무언가 먹었을 때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가 모든 혈액 쪽으로, 그러니까 내장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무언가를 먹게 되면은 그랬을 때 내장 쪽으로 혈액이 쏠리면서 내가 운동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오후 이제 저녁 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 무언가를 먹었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복 운동, 아침 운동을 추천을 하고요. 저녁에는 제가 봤을 땐 스트레칭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저녁에 술 먹자고 그래요? 새벽부터 술 먹자고 그래요? 당연히 밤이죠. 내가 자유로울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꾀를 부리지 않는 시간.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저녁에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순간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불면증에 빠져요. 코티졸은 생존 호르몬이에요. 부교감 신경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운동을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늦게 운동 끝난 애들이 잠 안 와갖고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불면증에 걸리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침 운동을 강추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키를 키워주고 나이가 들어서는 동안을 유지해주고 근육량을 유지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7년 때 공복 운동하는데 근육량이 7년 전보다 1kg가 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 50이에요. 저 올해 49살인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50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결론은 선택의 여지에서 내가 아침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운동할 수 있다면 무조건 저는 아침에 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 말고는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녁에 해야죠. 근데 에너지 대사에서 아침에 힘이 없고 저녁에 더 높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체온이 낮고 저녁에는 조금 높아서 그때가 낮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라이프 스타일로 한 달에 내가 어느 시간대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판단 같아요. 네. 아주 상세하게 좋은 또 답변을 해주셨죠. 혹시 현장에서 운동을 좀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운동이나 조금 몸을 사용해서 건강을 좀 관리하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줌바 나오세요. 잠시 나오세요. 줌바를 하고 계시대요. 네, 박수를 한번 드려볼까요? 줌바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공통 분모가 또 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을까요? 저는 아놀드 쌤을 되게 존경하면서 잘 따르는 이제 권미래라고 줌바 댄스 강사예요, 사실. 지인분이셨어요. 지인분이셨고 줌바 댄스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안홀동 선생님과는 어떻게 처음에 연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작년에 이제 제가 모델 이제 슈퍼킨 인터내셔널 슈퍼킨 모델 선발대회라고 해서 이제 대회를 나갔다가 이제 안홀동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대회에서 무대를 가지게 됐는데 이제 중간에 또 필라테스 저의 스승님이신 노지영 선생님께서 또 아놀동 선생님을 또 잘 따르고 존경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또 중간에 선생님께서 또 아놀동 선생님 적극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럼 현재 네. 같이 운동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동은
줌바 선생님이시니까 네네. 다른 데서 줌바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고 아, 저랑은 이제 가끔 티타임이나 교류만 고민 하시고. 상담할 때 아, 그럴 때 가끔 이제 그렇군요. 만나고 있는 오. 제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줌바도 한번 간단한 거 우리한테 뭐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나오신 김에. 아 줌바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게 뭐 스텝 같은 정도 스텝을 이제 마스터를 해야 다음부터 이제 음악에 조금 맞춰볼 수 있어서 네네. 간단한 스텝 정도. 그럼 네. 잠깐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관객분들. 해보세요. 네. 네네. 저 뒤에 일어나시죠. 앉으- 일어나시죠. 네. 해보세요. 네. 네. 갑자기 네 해보세요. 이제 네, 6스텝이랑 V스텝, 2스텝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다른 이제 음악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해보세요. 네. 2스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2스텝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2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이렇게 2번 간다고 해서 2스텝이에요. 한번 걸어볼까요? 오른쪽으로 2번씩 시작.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약간 리듬을 넣어서 잘하시는데요. 네, 왼쪽으로 2번 이렇게 하면 2스텝이고 여기에서 이제 동작을 좀 가미를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뻗는다던가 아하.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 발은 이렇고 네 팔은 또 이제 또 조금 다른 동작은 와. 재밌다. 오. 네 이렇게 가고 이제 6스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이거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간을 찍고 왼쪽으로 갔다가 중간을 찍는데 이거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멈춤 없이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리듬을 들어가면은 우와 와. 오야 재밌어. 이런 약간 이런 느낌. 난리 났어요 뒤에. 네. 그리고 클럽 됐어요 클럽. V 스텝은 이분은 좀 같이 나와서 저분은 같이 잘하실 오늘 것 같아요. 가죽 자켓 입고 오셨는데 빨리 오세요 한번 해보시죠.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옆에 보여주세요. 있으시면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안 나오신다고. 괜찮으세요? 출연료가 없는 관계로 안 나오신다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스텝은 V 스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먼저 빼주셨다가 왼쪽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V자를 그린다고 해서 V 스텝이거든요. 오. 그래서 크게 조금 다리 동작 크게 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호. 네. 그래서 여기서 손동작만 추가하면 스텝은 다 비슷하거든요. 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동작 이렇게 한다든지 뻗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던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줌바가 그러네요. 엄청 쉬워요. 간단하면서 재밌네요. 네네. 네. 다음에 여기 한번 나오셔서 아예 뒤에서 교수님하고 운동복 입고 아예 댄스 퍼레이드를 한번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줌바 선생님이셔가지고 갑자기 부탁드리건데 또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 또 함께하시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연이 되면은 함께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네. 별거 다 하네요. 그러게요. 뜻밖의 또 줌바까지 우리가 또 배워봤네요. 관객분들 네네네.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네네, 좋아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또 건강에 다 이렇게 공통 분모가 그럼요.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5번째 시간이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북라이브가 그래서 네. 오늘은 건강과 또 이런 뭐 간헐적 단식을 통한 조금 더 행복해지는 우리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이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딱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하다가 못 지키면 난 안 돼. 자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 될 때까지 안 하더라. 그러니까 만일에 3일 하다가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틀 먹었다면 다시 또 시작이야. 그쵸.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맞아들기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못 도와줍니다. 그쵸. 포기만 안 한다면 제 유튜브도 있고요. 뭐 제 인스타도 있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 먹을 때 되면 욕도 먹으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장해요.
애정의 그거 아시죠? 욕이에요. 애정의 네, 욕.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지만 나이테가 하나가 생겨요. 그 나이테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기둥먹을 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나이테가 없어서 기둥을 못하고 가구로밖에 안 쓰여요.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거목은요 나이테가 많을수록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목이 되거든요. 다이어트는요 계속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 해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안 하고 내 걸 찾아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내 몸에 나쁜 거를 청소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취하시는 분들 제가 잘 알거든요. 집에 오면 양발 던지고 옷 던지고 그러면 일주일 내에 놔두면 쓰레기장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정해요. 오케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겠어. 나름 깨끗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 나는 수요일 일요일 2번을 하겠어. 그럼 더 깨끗해져요.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하면 완전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해보자는 거지 이거를 처음부터 아놀론같이 16대8 못해요. 여러분들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간헐적 단식 공복을 채워서 청소를 해보자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1년 2년 건강한 모습으로 살 겁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7년차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에스더킴님은 1년차니까 조금 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이야기 또 더 와닿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한 정보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중에 진짜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 가짜 정보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 길을 내가 알고 가야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다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나한테 맞을지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어떤 게 나한테 무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들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여러분 인슐린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아시나요? 탄수화물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우유도 탄수화물이에요. 네, 우유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도 탄수화물이긴 해요. 물론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정확한 무기를 좀 찾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는 거 내가 하루하루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적에서부터 시작돼야 이것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계속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죠. 본인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적 행복을 찾아서 좋은 건강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나가면 이렇게 또 인생도 바뀌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책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잘 나눠 주셨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요거예요 제목이. 네, 서점에 가셔서 한번 요겁니다. 바로 네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스타트를 해봤는데 건강 주제라서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북콘서트 저희 북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한국미디어문화협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주식회사 콤팩이 주관을 했고 백뉴스와 원라이브에서 후원을 했고요. 아트뮤코리아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공연 기획 연출 재학생 분들이 오늘 전체 현장 스텝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잘 실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6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